예, 정책학 테마 10 의제 설정이에요. 여태까지가 이제 정책학이 왜 생겼고, 미국에서 이런 학문이 왜 필요했는가를 논했다면은, 이제는 과정론이죠. 의제론, 결정론, 집행론, 평가론. 이렇게 과정 단계로 볼 겁니다. 의제론이 제일 정치적이에요. 왜? 사회 문제가 정부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이 문제 자체가 주관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갈등이 많은 단계고, 요게 끝나면 이제 뭘 할 거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규범적 가치 결정을 먼저 하고 여기에 맞게 대안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엔 잘 됐나 안 됐나 검증할 거고 평가할 거고요. 자,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면 좋은데 재화가 한정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중에 일부가 정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정책 의제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의제 설정이란 사회 문제 중 일부가 정부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정부로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정책 의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 정부 의제 중 일부가 정책 의제로 바뀌어요. 자, 얘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배웠던 무사결정론이야. 모든 사회 문제가 골고루 다 들어간다면은 이런 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 흑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방치되는가? 이런 질문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정책 의제화되는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논의되었던 겁니다. 특징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결정론이 가장 분석적이라면 의제론이 제일 정치적이야. 또 문제다 아니다는 건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을 문제로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참 풍요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의적이고 그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인공적으로.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 같은 상황도 문제로 보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동태적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의제 설정 변수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입니다. 문제. 그지? 문제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해결 가능성하고 중요성이 있는데 해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해결책이 없다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다음 해결 가능한 문제 중에 사소한 문제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의제로 들어갑니다. 해결해야 되니까. 단 조건은 해결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러니까 복잡한 문제보다는 단순한 문제가 또 해결하기 쉬우니까 들어가기 쉽고 선례가 있는 게 해결하기 쉬우니까 들어가기 쉽고 지시가 구체적이면은 추상적인 것보다 해결하기 쉬우니까 들어가기 쉬워요. 이렇게 해결 가능한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 영향력이 크다든지 파급 효과가 크다든지 첨예하게 쟁점화되었다는 것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대상 집단이 들어와요. 그 대상 집단의 규모가 중요할 수 있어. 근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응집성이에요.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응집성이 약하다면은 별 관심이 없을 거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지? 설사 소규모여도 응집성이 크다면은 들어가기 쉬웠죠. 우리 옛날 규제할 때 그랬잖아. 경제 규제는 어때요? 소수밖에 안 되지만 편익이 크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용 부담자는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분화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정치 변화라든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정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앞에서 배웠지만 배분이 제일 쉬워요. 수혜자 중심이니까. 피해자가 안 보이니까 들어가기 쉬운 거고 재분배는 어려워요. 규제도 좀 어려운 편인데 재분배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편익이 집중되었을 때는 들어가기가 쉽겠지만은 비용이 집중되었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비용이 분산된다면은 비용 부담자가 무임승차할 거니까 들어가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콥과 엘더가 나왔는데 학자가 나왔는데 할게 그냥 구체적이라면은 이게 갈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면은 해결하기는 쉬워요. 근데 구체적일 때는 갈등이 심해요. 명확하니까. 반면 포괄적이라면은 해결은 어렵지만은 다양한 이해 가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기가 더 쉬워요. 그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반발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한테 쌀을 200포대 주는 거다.
이래버리면은 아주 명확하지만 해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콥과 엘더는 오히려 포괄적인 문제가 갈등도 무마시킬 수 있고 다양한 가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가기 쉽다고 그랬던 겁니다. 됐지? 해결책이란 구체적인 게, 그 다음에 갈등이란 오히려 포괄적인 게, 유의성, 아까 설명드렸죠. 중요하다는 소리고요. 적절성이나 복잡하면 안 들어갑니다. 설레, 유무 다 같은 말들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제는 이따 보겠지만 순서가 사회 문제가 있고 이슈화가 되고 공중의제가 먼저 돼요. 그 다음에 공식으로 들어가요. 공중의제라는 거는 사회 논제 이슈 때부터 일반 대중이 알아요. 근데 일반 대중이 뉴스를 통해서 안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정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대중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야. 요번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야. 비만 오면 강남이 침수되는 걸 알고 있어요. 강남역이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뉴스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야, 이제는 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라. 그지? 데모하고 막 일어나요? 주장하고 공감하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건 이슈화된 것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진짜 지하철이 침수된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제는 단순하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나서라 이제 뭐 하냐 너. 이렇게 일반 대중이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 대중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런 게 뭐다 공중의제야. 아직 정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게 뭐다? 공식의제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이스톤이야. 반면에 콥과 엘더는 공중의제를 체제의제라고 그랬고 공식의제를 제도의제라고 그래요. 토의의제, 토의중의제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행동의제, 환경의제, 정부의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존슨일 거예요 아마. 위에 건 앤더슨일 거고요. 어쨌든 같은 말들이야. 일반 대중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 대다수가 공감한다, 정부 문제라고. 이게 공중의제.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내가 해결할게 채택한 게 공식의제가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강요된 의제와 채택된 의제가 있는데 강요된 의제가 다원주의 사회야. 사회가 국가를 강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라. 이따 보겠지만 외부 주도형이야. 정부는 수동적이고 사회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택된 의제는 동원형 쪽이에요. 최고 책임자가 내가 할게. 그 다음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하겠다고 막 홍보하는 게 채택된 의제라고 그래. 허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의제가 뭔지 공식의제가 뭔지 대중이 안다고 해서 공중의제가 아니야. 대중이 아는 건 이슈화 단계고 더 나아가서 대중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공감을 해야 돼요. 됐지? 그다음 강요한 건 사회가 국가를 강요한 거니까 사회 중심적이고 국가는 수동적인 거고요. 채택한 건 국가가 하겠다고 스스로 막 채택한 거기 때문에 국가 중심적이고 능동적이고 동원형 쪽이다. 여기까지가 의제 설정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치? 시험에 잠점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변수예요, 변수. 요거 잘 나오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